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뷰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실습을 했었습니다. 티처블 머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올렸고요. 자, 올린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시죠? 네. 클래스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데이터의 특징, 같은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곳이라고 했고, 이곳에 우리가 이미지를 올렸죠? 그래서 이 클래스나 또 레이블이나 데이터 세트,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것, 이 연필 모양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이름 네이밍하는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기계학습은 이렇게 올려진 클래스들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들을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공부하는 과정, 즉 기계를 가르치는 과정, 기계 입장에서는 기계가 공부하는 기계 학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올렸고요. 노 마스크, 검정 마스크, 흰색 마스크. 이 결과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표시되는 것을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마스크는 당연히 이 이미지상 속에서 살구색, 그 다음에 검정색 마스크는 검정색이 좀 더 많이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흰색 마스크는 흰색이 많습니다. 즉, 이미지에서 우리 사람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는 이미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해석이 되고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인지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저 이 네모칸 안에 어떤 색들의 조합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흐름을, 그 내용을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색깔의 어떤 그 구성, 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물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의 출입을 이렇게 하는 기계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과제가 이 가위바위보 모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었죠. 가위바위보 모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또 발표했었던 내용을 돌아보면서 선생님이 느낀 건 뭐냐면 한 7가지 정도가 좀 느껴졌습니다. 가위바위보 모델을 만드는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 개발자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찍는 모듬도 존재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데이터보다는 이 데이터들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집합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요즘은 더 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이후의 실습에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공지능의 개념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물, 볼펜이 있습니다. 이 사물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물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펜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물, 여기 있는 이 볼펜, 이 동일한 볼펜은 아마 쓰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또 이 볼펜을 처음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펜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볼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 기존 볼펜의 이미지와 비슷하거나 일치하기 때문이죠. 뾰족하고 뭔가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색깔이 표시되어 있고, 즉,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이나 어떤 학습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성 성찰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겨나고 이해가 생겨나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신념이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이건 볼펜이야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볼펜이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처음 보는 물건들 뭐가 있을까요? 처음 보는 물건들이 주변에 흔치 않은데,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쉽게 답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 알긴 알죠. 이 기능에 대해서. 이거는 뭐 도어락 같은 거일 때 갖다 대는 그런 건데 이름은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왜요? 익숙하지 않은 거고 내 머릿속에 데이터나 정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들었죠. 나이가 어린 우리 갓 태어나서 한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어린아이가 길을 걷다가 저기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이 고양이에게 아니, 이 고양이가 뭐지? 하는 어떤 그런 호기심에, 저거 뭐야? 라고 같이 있는 어른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어른이, 저건 고양이야. 근데 그 고양이의 모습이 마치 흰색 털을 가지고 있고 사뿐사뿐 네 발로 걷는 고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어린아이가 또 계속 길을 걷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이번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걸어옵니다. 마치 고양이와 비슷한 모양인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처음 본 강아지를 보고 어린아이 머릿속에는 고양이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 고양이라고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바로 정정해 주죠. 아니, 저거는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야. 그럼 이 아이는 한 몇 번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고양이와 강아지의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머릿속에 어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아이는 머릿속에 지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험이나 어떤 뭐 지식의 어떤 학습에 의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나 형상이 생겨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어? 정말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처럼 사물을 분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답을 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실천한 학문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기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어렵죠. 컴퓨터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지능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었습니다. 아, 컴퓨터에게 지식을 알려주자. 컴퓨터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하는 게 머신러닝이었죠. 근데 초창기의 머신러닝의 문제는 뭐냐면 기계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내용은 자, 한번 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흰색 선으로 그려진 이 고양이의 눈에 보여지는 이 시각적 특징을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털이 있다, 눈이 크다. 사실 언어로서 이 고양이의 시각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털이 곱슬곱슬하다. 그럼 곱슬곱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초창기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간단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질병을 겪고 있어요. 열이 나고요. 기침을 계속하고 있고요. 콧물이 나고 있고요. 몸이 으슬으슬 아파요. 자, 요 정도의 한 네 가지 증상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질병명은 뭘까요? 뭐 감기, 몸살 감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좀 조금 체계화될 수 있는 어떤 분야에서는 기계에게 몇 가지의 사례를 주입하고 이게 뭐야라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능했지만 아까처럼 고양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은 이렇게 언어로서 정립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2010년도에 바로 딥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24장의 고양이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이 24장의 고양이 얼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좀 뭔가 공통된 특징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통된 특징을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고양이라고 하는 그 상이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 고양이라고 그려져 있는 그 상,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세포들, 신경세포들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고양이 상을 사람들이 딱 보고 고양이를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딥러닝, 이 인간의 신경방처럼 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양한 단계로 쪼개서 분석해보고 합쳐보는 과정을 통해서 네, 결과값을 네, 내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어,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잘 정리해가지고 기계에 주입해서 그 기계가 그 특징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게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었다면 딥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입력된 데이터들의 특징을 분석해보고 그 특징을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딥러닝 기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물인식,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사물인식 기술입니다. 여기 화면 중간중간에 지금 바나나, 사과, 오렌지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컴퓨터에게. 그러면 컴퓨터에게 바나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티축을 머신에서 썼던 것처럼 컴퓨터에게 수만 장의 바나나 사진을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이 바나나라고 하고 있는 노란색 길쭉한 모양, 이 바나나의 특징을 이미지상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특징 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바나나 사진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바나나 사진을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 이동수 혼자 바나나 사진을 100장 올리는 것이 더 빠를까? 아니면 거꾸로 100명의 사람들이 한 장의 바나나 사진을 올리는 것이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100명의 사람들이 바나나 사진 한 장을 올리는 게 더 빠릅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많아진 지금의 어떤 인터넷 사회에서의 뭐 SNS,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된 방, 방법, 네, 가능하게 된 상황, 환경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특징 값을 뽑아낼 것인가 하는 그 과정, 절차를 개발해낸 게 바로 딥러닝이라는 거죠. 인공신경망. 사람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지 그거 방법에 대해서 뇌공학의 연구 결과에 기반해가지고 그것을 컴퓨터로 어떤 수학적 함수로 구현낸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고요. 마지막에 GPU입니다.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는 CPU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 GPU는 뭐냐면요. 입력되는 데이터를 한 방에 처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공한 Hi, CPU와 I introduced to you GPU를 Leonardo, and 비교하는 he's going to 데이터입니다. paint a 여기 picture for 있는 you 로봇이 guys 이제 in the way that a CPU인데요. CPU might do CPU에 as a 비유한 series of 모델이에요. discrete actions performed CPU는 sequentially. 컴퓨터에 Let me speed 입력되는 it up.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렇게 Okay, speed 순차적으로 it up. 처리해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요즘 쓰는 여러분들의 Gentlemen, 컴퓨터 속도가 1초에 약 40억 Leonardo 개의 전기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When CPU예요. we hit this 들어오는 대로, trigger on this 나에게 thing, 입력되는 대로 속도를 2,100 처리하는 gammas 방식이고요. of air goes through GPU는요, these accumulators out. PU and 7, 6, 입력되는 데이터를 4, 한 방에 3,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2, 있습니다. 1. 자, 보세요. 아까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그쵸?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로, 세로, 다르게 Ladies and 표현하면 gentlemen, 병렬 방식으로 데이터를 science 처리한다고 class 보시면 is 될 것 now 같아요. over. 그러니까 같은 속도의 Thank 같은 you.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업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개념이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네, 그런 엄청난 하중이 필요한 건데, 견뎌야 되는 건데, 그것을 GPU를 이용해서 구현해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특히 사물인식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처럼 지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감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하는 행위 모두 다 그 흰색 바탕에 검정색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조합을 글로 인식하고 숫자로 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문제 해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비전, 본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물인식 초창기는 사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우리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첫 자율주행 자동차 사망 사고를 냈는데 흰색 트럭을 마치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인식해가지고 추돌해서 사고가 있었고요. 여기는 구글에서 올라오는 이미지들에게 태그를 다는 인공지능이었는데 흑인 여성을 고릴라라고 하는 태그를 달아가지고 또 오류가 있었습니다. 즉 사물인식이라는 것은 결국 올라온 어떤 특징 값들을 가지고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 값들을 매칭하는 작업인데 이런 오류가 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요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자동차가 가다가 그냥 섰네? 하는데,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안쪽에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각 센서가 있겠죠? 근데 이 렌즈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인식해가지고 급 제동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오,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기술입니다. 사물을 인지하고 그 안에 정지, 멈춰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값을 추론해내는 그 단계의 속도가 아주 빠른 거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 편 또 보겠습니다. 다음 그 소식입니다. 흔히 먼저 말하는 이 영상부터 오픈AI, 보시죠. 흔히 말하는 아니죠. 오픈AI라는 Hey, can 회사에서 I 그 slip into you? X1이라고 하는 로봇 회사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딱 많이 로봇인데요. 알아듣는 이 정보가 로봇이 이제 아니라 사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식한 추론하고 사물에 대해서 판단해서 행동으로 확인까지 옮기는 하는 과정입니다. 겁니다. 한번 전 좀 볼게요. 세계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픈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오픈AI는 이 로봇에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실 핵심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공신경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딥러닝에 의해서 명령어를 처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로 시각적 추론, 그러니까 결국 사물 이전, 사물 인식,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기술이 쓰였다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와 같은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거야. 이런 물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인공지능이 일상의 삶을 변화를 시켜가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도덕과 가치, 윤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또 가까운 우리의 그 직업, 미래의 시장에서 나는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내가 결정한 진로나 직업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좀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인공지능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상에서요. 인간처럼 만드는 로봇, 인간 같은 로봇이겠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감각들을 이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감각기관들을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자극들, 외부에 있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뇌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외부에 있는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이 오감을 컴퓨터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센서와 같은 기술들입니다. 카메라와 같은 것들이고요. 뭐 습도 센서,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외부 환경의 자극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것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 작업이고 세 번째가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인사이트, 어떠한 통찰력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단계의 어떤 순서의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과정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내가 길을 걷다가 시각장애인의 어떤 불편함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런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인간의 오감을 어떻게 센서와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걸 처리할 것인가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